먼저 이번 연수에 참여하면서 제가 인상 깊게 본 8학년 사회 과목을 맡고 있는 선생님의 수업 사례에 대해서 먼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선생님은 사회 과목의 여러 주제들 중에서 소셜 저스티스, 즉 사회적 정의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서 다음과 같은 교육 활동을 많이 진행했습니다. 남북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학생들과 토의를 한 후 이렇게 마인드맵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활동도 하기도 하고, 비폭력 시위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또 학생들이 이 비폭력 시위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후 포스터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글로 기록하는 활동도 했습니다. 또 다른 수업 주제로는 최근에까지 지속되고 있는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다수 집단이 소수 집단을 어떻게 억압하는지를 역사 과목을 통해서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러한 수업 사례를 보면서 인상 깊었던 부분은, 첫째, 교사에게 교육 내용에 대한 자율성이 굉장히 많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론적인 부분보다는 최근에 일어난 민감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도 학생들과 가감없이 토론 수업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한국 교육과는 차이가 있는 미국의 교육 관행을 지켜보며 저희는 한국 사회 교육을 돌아보고 예비 교사로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번 발표를 통해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연수를 통해 알게 된 한국과 미국의 사회 교육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를 한 후 이러한 비교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 교육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교과에 대한 접근 방식은 미국에서 사회교육이 가장 먼저 시작했고 한국이 미국의 사회교육에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사회과에 대한 접근 방식이 비슷합니다. 다만 연수에 참여하셨던 두 분의 사회교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미국이 한국보다 조금 더 부정의, 불평등, 차별, 빈부격차, 집단 갈등과 같은 사회적 정의에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것을 중요시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사회교육과정인데요. 미국은 각 주마다 자율적으로 교육 내용과 방법에 대한 스탠다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주마다, 각 학교마다 교육 내용에 대한 차이가 큽니다. 예를 들어서 인디애나 주에서는 경제 과목이 미국의 대학을 입학하려면 필수적인데 반해서 다른 주에서는 그 경제 과목이 필수가 아니고 이런 식입니다. 반면에 한국은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이 있어서 지역에 상관없이 또 교사에 상관없이 비슷한 내용을 비슷한 방식으로 전국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결국 제도적 차이로 인해 교사의 교육에 대한 자율성 정도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보다 조금 더 교육 과정에 대한 교사의 자율성이 높은 편입니다. 이번에는 경제 교육입니다. 미국은 주마다 경제 교육을 실시하는 수준이 다른데요. 전반적으로 실생활에 적용되는 경제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약 40개의 주가 어떤 형태로든 금융 교육을 필수로 하고 있고 약 20개의 주가 대학교에 가려면 경제 과목을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한국의 경제 교육은 상대적으로 이론 중심의 교육을 받고 있고 이른바 경제 교육 패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경제 교육 패싱이라는 것은 경제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가 낮아서 선택 과목으로서 많은 학교에서 경제 과목이 열리지 않다 보니까 졸업할 때까지 제대로 된 경제 교육을 받지 않고 졸업하는 학생들이 많은 현상을 말합니다. 교육 자료에 있어서는 미국은 정부나 여러 주가 사회교사를 위한 많은 지원을 해주지는 않기 때문에 사회교사나 사회과목 전문가 집단이 직접 사회과목 조직을 만들었고 이 조직에서 교사들이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들에서 연수도 진행하는데요. 이코노믹스 오르가니제이션 같은 경우 여름방학에 캠퍼스에 교사를 직접 불러서 경제 연수를 한다고 합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주로 교육 자료로 교과서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교사들은 교사용 지도서에 적힌 교육 방법과 자료들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고요. 미국의 여러 협회들처럼 교사들이 스스로 전문성 신장과 학생의 학습
살펴봤고 이제 앞으로는 박수용 학우께서 사회교육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발전 방향은 교사의 채용 방식이나 교생 실습 기간을 늘리는 등의 제도적인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먼저 지금의 임용시험에 대해 살펴보자면 지금의 임용시험은 학생들이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기보다는 임용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 미래의 교사로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학생의 입장으로 공부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양질의 교육이 제공되기 위해서는 현 임용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달의 교생 실습 기간 또한 늘어나야 합니다. 학생들은 한 달의 교생 실습 기간 동안 현직 교사와의 합의하에 제한된 범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교사로서의 역할은 단순한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이상의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짧은 한 달이 아니라 1년에 걸쳐 아이들이 해당 과목의 목표와 필요성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받아들였는지 확인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자유학기제나 창퇴활동 등의 시행까지 보다 많은 능력과 영향을 갖추고 발휘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한 달이라는 교생 기간은 그런 것들을 체험하기에는 너무나도 짧습니다. 그러므로 민주 시민의 양성인의 수준 높은 교육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교생 실습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발전 방향은 예비 교원의 개인 역량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비 교원으로서 우리는 공부를 할 때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첫 번째, 무엇이 중요한지. 두 번째, 왜 중요한지. 세 번째,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우리는 이러한 단계를 거치면서 항상 고민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전문적인 지식을 공부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다음 세대를 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발전 방향입니다. 금융경제교육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실생활에 필요한 금융경제 지식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금융경제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용적인 경제교육을 강조하며 내용이나 이론적인 부분을 축소하고 현 교육과정을 보았을 때 초등학교나 중학교 내에 대부분의 경제교육이 완료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시행해야 할지 막막할 수도 있겠지만 다행히도 우리나라에는 좋은 예가 존재합니다. 유튜브 채널 세금 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채널에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이 학교 생활 전반에 걸쳐서 금융경제를 배우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숙제를 하거나 교실 내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월급을 타고 또한 그 월급의 일정한 부분을 기준에 따라 세금으로 지불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몸무게를 활용하여 주식을 배우기도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채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발전 방향은 교사들의 학습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대학 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사가 되고 나서도 더 나은 발전된 사회교육을 위해 힘쓸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현재 우리나라에도 학습 공동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학과의 김성춘 교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일부 교사들만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서로 좋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이러한 학습 공동체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 방향 중에 하나만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이루어져야 보다 질 높은 사회교육이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정부는 현 상황을 자각해야 하며 사범대학교 학생들의 머릿속은 항상 질문과 고민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발표가 앞으로의 우리의 공부에 있어서 많은 질문과 고민을 불러일으키기를 바라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